네, 제1장 최저임금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최저임금의 결정. 누가 합니까? 자,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건데요. 어떤 것을 최종 결정한다. 또 무언가를 고시한다. 결정된 사항을 고시한다. 이거는 공권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관이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할까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죠.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입니다.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이 새로 신생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싹 다 뭐 종류별로 다 구분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다 이거를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정해둡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무가 아닙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누가 하나요? 아까 전에도 사업의 종류별 구분한다고 했는데 누가 하냐? 똑같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종류별로 구분하게 됩니다. 종류별. 그 다음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아닌 거 하나.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객관식 선택지로 1, 2, 3, 4, 5 이렇게 해서 매우 잘 나오는데 암기를 하고 갈게요. 생유노소. 최저임금을 결정하려면 근로자의 생계비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유사 근로자는 어느 정도 받느냐, 노동 생산성이 어느 정도 되냐, 소득은 어떻게 분배되고 있냐, 이거를 살펴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되고요. 기업의 지불 능력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오답 보기 중에 하나인데 기업이 어려워서 지불 능력이 낮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낮게 주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그 다음 어디서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 실태 등을 매년 조사할까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한다입니다.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 실태, 즉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거를 당연히 매년 조사를 해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죠. 이거는 누가 하냐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니다. 전문가들 모아놓고 조사부터 해라라고 하면 안 하죠.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합니다. 매년 조사를 해서 의무적으로 해서 그 해에 맞는 물가상승률도 반영한 적합한 최저임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도급제에 대한 최저임금액은 뭐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왜 따로 정할까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구나. 따로 정하는 게 아니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이 다 같이 하겠죠. 특이한 사항이니까 도급제에 대한 최저임금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잘못했네요. 징역과 벌금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거 단순 암기예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 이 벌칙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최저임금법에서 나오는 벌칙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징역과 벌금이 병과 가능한 유일한 벌칙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항은 징역과 벌금이 병과가 가능하다. 그 다음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노동법, 2차 노동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해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하나하나 다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이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유리한 변경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과반수가 그냥 의견을 들어서 참고해서 어차피 너희들한테 좋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적용 제외 대상자 중 뭐를 받은 사람. 그러려면 적용 제외 대상자가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인데 첫 번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을 수가 있다. 예외사항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가 않는 사항이 인정된 사람, 이 경우는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근데 이거 두 가지만 갖추면 되냐? 이게 또는이에요. 또는 이 사항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암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고장난 인간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럼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적용 제외 대상자 중, 즉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이 된 것 플러스 고장난 인간이 된 사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이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체가 되게 중요하고 또 숫자 또 중요하고 뭐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등의 서술어도 중요하고요.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옵니다.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 누가 요청을 하냐면요. 일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이거 정말 단순 암기여서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러니까 뭐 매년 봄까지 어디에 위원회에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것도 의무입니다. 요청 없이 심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봄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전문 집단에게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의 심의를 해야 하냐면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0일 이내. 심의를 최저임금안 이번에 얼마 할까? 11,100원 하지 뭐.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3달은 돼야 되는구나. 최소한 3달은 걸린다고 이렇게 느낌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 그렇다고 이게 3월 이내에 나오면 틀려요. 이거는 무조건 틀리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정확히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다시 요청을 해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무. 이게 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죠. 고시는 누가 한다? 장관. 최저임금안의 고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고시를 하여야 하는데 언제 고시를 하냐? 이것도 정말 잘 나오는데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5일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고시를 해야 합니다.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의사항이 있는 게 아니면 바로 지체 없이 고시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 요청. 자, 누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냐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맨날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싸우잖아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높게 받아야 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낮춰야 된다고 맨날 싸우는 것처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면 왜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까요? 이것도 그냥 선택지로 바로 뚫려서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최저임금 위원회에 바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안이 고시가 되면 당연히 이게 장관 이름으로 이번에 11,1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했네? 라고 하면서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또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내용을 밝혀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고 타당하네 라고 하면 다시 전문가한테 다시 물어봐야죠. 다시 심의를 다시 해주세요 라고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이 되면 이번에는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서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이번에는 할 수 있다입니다. 이게 뭐가 10일이고 뭐가 20일이고 10일이냐고 헷갈리는데 일단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최저임금안이 5,000원이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그럼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황당한 금액이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사용자는 좋겠지만 10일 이내, 일주일이면 바로 의견이 취합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20일까지 걸릴 필요가 없으니까 10일 이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 내에 바로 이의 제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이거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뭐뭐뭐예요 라고 말을 하려면 그 이유를 원래 쓰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워낙에 전문가니까 10일이면 충분하지?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이유를 써서 제출하는데 20일이 걸렸지만 최저임금회엔 10일 정도면 되니까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재심의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좀 암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래 10일 내에 재심의를 한 결과 어디에 제출해야 하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위원, 이것도 중요한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이게 되게 많이 헷갈려요. 왜냐면 너무 뭐 민법에서든 아니면 노동법 2차든 되게 많이 나오는 사항인데 과반수의 출석과 보통은 과반수의 찬성이 되게 많이 나오는 케이스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이제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의 결정 시기는 이거는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미 알 텐데 매년 8월 5일까지입니다. 여름에 최저임금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문장이 제일 핵심인데 결정을 누가 한다고 했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게 의무입니다. 날짜가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객관식으로 나오면 골라낼 수라도 있으려면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니까 일단 전문가한테 토스 심의를 해주세요 라고 봄에 딱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찰라찰라 지나다가 최저임금은 일단 여름에는 결정을 해야 가을, 겨울이 지나고 다음 해부터 적용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는 여러 번 봐주세요. 최종 정리 좀 해볼게요. 최저임금의 결정권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를 해야 하지 결정사항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고요. 고시된 최저임금은 잘 나오는 오답 유형이 12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는 오답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깔끔하게 새해부터 효력이 반영돼서 적용이 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이것도 잘 나오는데 경사노위에 설치되는 거 틀렸고요.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한 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하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들이 계속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경사노위에 있다거나 대통령 직속에 설치하면 같이 협업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이것도 외울게요. 그냥 근사공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이 아니라 정부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몇 명이다?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정부위원이 아니에요. 정부위원이라 나오면 틀립니다. 공익위원이에요. 각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누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냐?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위원장 아니고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오답으로. 이게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여기 3명 중에서 공익위원 중에 2인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공익위원 중에 2인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냥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다고 해도 틀립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공익위원 중에 2인인데 이것도 진짜 단순하게 문제풀이용으로 상임위원은 공익위원 중 2명으로 상임위원은 공익위원 중 하나, 둘. 왜냐면 이것도 세 글자죠. 이것도 세 글자고 이것만 두 글자거든요. 상임위원도 두 글자고 2명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뭐 대통령이 임명도 하고 위원회가 선출도 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1년 하고 임기가 끝나버리면 계속 위원을 선출하고 임명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3년간 일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전문가를 뽑았지만 그들이 일을 하면서 더 전문가가 되었을 거기 때문에 연임까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페이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각 1인이고요.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반장 1명, 부반장 1명 이렇게 있었잖아요. 위원장도 1명, 부위원장도 1명, 각 1명이고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되면 너무 한쪽에 편향된 입장을 내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도를 지키는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합니다. 그래서 각 1명이고요. 특별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입니다. 밑에도 같이 보면 밑에는 특별위원이고 밑에는 전문위원회를 둬서 이렇게 특이한 게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는 상시적으로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 수 있다.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정해놓고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위원장 이거 같이 볼게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로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이것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이것도 정부가 아니라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이것도 진짜 단순 암기예요. 특별위원이죠. 특별위원 3명. 3명 이내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넘어갈게요. 자, 전문위원회 하나, 둘, 셋, 넷,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위원이 권리된 경우에는 권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당연히 해야죠. 비워둘 수가 없잖아요. 한 달 안에는 아무리 늦어도 위촉과 임명을 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얼마의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아까 전에 참고로 벌써 까먹은 건 아니겠죠. 근로자 위원이 9명, 사용자 위원 9명, 또 공익위원 9명 해서 총 27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각 9명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합니다. 즉 3명씩은 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회 이상 오세요라고 했는데 안 와요. 한 번 더 말할게요. 오세요라고 했는데 안 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들 제외시킨다는 얘기예요. 2회 이상. 정말 단순 암기여서 3분의 1 이상의 출석. 자,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몇 명 이내일까요?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것도 똑같이 위에처럼 의무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선택사항으로 둡니다. 사무국 3명, 전문위원회 5명, 특별, 이것도 특별 이래서 2명 아니고요. 이렇게 봐야 돼요. 특별 3명, 사무국 3명.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도급인에게 연대 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 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합니다. 이것은 병과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지 않고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연대 책임이란 말이 나오니까 보통 연대는 수급인과 도급인이 같이 지잖아요. 수급인과 도급인 연대 책임을 보통 지니까 이렇게 2명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2년 연대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연대 책임은 보통 수급인과 도급인이 지니까 2년 이하의 징역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은 조금 객관식에서 그래도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 선택지에서 5년, 4년, 3년, 2년, 1년 이렇게 나왔는데 이 생각이 나면은 쉽게 고를 수가 있잖아요. 이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게 다 틀렸으니까. 자, 그 다음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시에 근로자 측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 같이 해볼게요. 최저임금을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이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벌금이 훨씬 더 비싸고 징역까지도 가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을 변경했는데 근로자 측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면 500만 원. 또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면 100만 원입니다. 이건 정말 단순 암기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부과 징수를 한다? 당연히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되게 많이 근로감독관으로 많이 나와요. 대통령이 권한을 위임해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통령은 권한을 공권력의 상징인 장관한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근로감독관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언가를 부과하고 징수한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